외도를 하는 유부녀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X 같은 인간들만 만난다고 표현하는데,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인정욕구, 칭찬,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현혹돼서 외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가 높은 분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은요, 부부 사이의 성욕 차이가 정서적 거리감이 제일 큰 이유인가요? 성욕 차이가 커질 때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성욕 차이가 큰 것만으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는데요. 성욕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때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대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중요도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의 질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또 사이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가 생길 것 같아요. 성욕은 둘 다 똑같아요. 내가 관계를 했는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성욕이 해소가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거나. 그래서 그런 시기일 때도 성욕이 같아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관계일 때 사실은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을 오셔서 아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전부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관계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를 못 맞춰줬다,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내가 해주지 않아서 외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그 남자하고 관계를 할 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남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관계를 아내하고는 별로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안 하고 싶냐, 아내하고는. 근데 왜 상간녀하고만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면 아내는 통나무같이 누워있다.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나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남편분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지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존감 중에 하나의 요소가 이제 효능감이에요. 내가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가에 대한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존감의 영역에서, 남자들이 섹스에 있어서 여자하고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이 여자에게 기쁨을 줬는가가 자기 효능감을 결정지어요. 근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남자가 사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백질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쾌감을 주고 싶고, 여자는 남자가 그냥 사정하면 끝나는 관계로 생각할 때, 이렇게 무지하게 사고할 때 저는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관계를 갖는데 아무런 기쁨이 서로에게 없다, 즐겁지 않다. 관계는 사실 굉장히 재밌어야 되거든요. 남녀 사이에서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성이에요. 좋고 즐겁고 웃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냥 한번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 이런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안에서 많은 걸 나누고 싶어하는 어떤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쪽이 그렇다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처럼 느껴져서 성적인 끌림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굉장히 많아요. 가족처럼 느껴져서 성적인 끌림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좀 덜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섹스리스로 길게 가서 외도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은 아내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 남편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왜 이혼은 안 하고 싶냐 라고 여쭤보면, 아내가 좋다는 거예요. 나 아내가 너무 좋다.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귀엽고, 강아지 보는 것처럼 귀엽고, 내 여동생 같다. 그래서 도저히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의미 있게 하세요. 근데 이들의 속마음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내가 나하고 관계에서 오르가즘을 전혀 못 느끼고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내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의 아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불감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불감증인데 사귈 때 워낙 자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해줬어요. 그냥 해주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도 자기는 괜찮은데 나랑 안 하면서 자꾸 외도를 하니까 나도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가족 같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이 남자가 어릴 적 가정으로부터 결핍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은 남자예요. 근데 이 가족이 생겨서 이 아내라는 자리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던 가족들하고는 다른 거죠.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애정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성적인 관계는 갖고 싶지 않은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이성적인 매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성감을 발달시키고 내가 내 몸을 끼우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여성분이.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비주얼적인 매력도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이 어릴 적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트라우마 치료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내가 정말 아내랑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막 한두 번 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자들 또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맞추고 개선할 수 있나요? 여자분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나의 그 성감대를 모르는 경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남편분들이 애무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삽입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애무를 안 하냐, 그게 귀찮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성매매를 많이 했을 경우가 많아요. 성매매를 주로 하시던 분은 애무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받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야동을 많이 본 경우, 이제 포르노에 너무 중독돼 있는 경우, 포르노 여자 배우들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막 자지러지거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삽입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해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자도 애무를 통해서 여성의 성기가 발기가 되고 발기가 된 상태에서 삽입이 돼야 쾌감을 더 느끼는데 그런 논리를 전혀 원리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오르가즘으로 데려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사고는 아니 삽입을 했으면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포르노 배우들은, 야동 배우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하다 보면 성매매하는 여성들도 애무를 안 해줘도 가짜로 느끼는 척을 많이 하거든요. 빨리 이 사정을 하게 하고 다음 손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교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걸 그냥 사정만 하게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여성분들하고 많이 상대했을 경우 아내에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애무해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남성분들도, 무지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저희 심리상담소에서 판매하는 섹스 매뉴얼 그 프로그램도 있고 비디오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성분들의 몸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어떤 애무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조금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방법을 찾은 후 노력을 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나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지시죠. 상담을 받고 나면은 관계 안 하시던 분들도, 발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약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아내가 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거나,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시면 행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성에 대해서 무지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어떤 기본적인 거고, 성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이런 데서 사실은 섹스리스 문제나 오르가즘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의 질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인가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남자분들은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지위에 올랐고 부를 가졌고 안정적인 삶이 됐거나 이랬을 때 외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외도를 하는 일이 생기고, 어떤 중심을 못 잡고 욕구에 휩싸일 때 외도를 하시는데, 아내분들은 내가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낄 때 나한테 관심 갖는 남자한테 끌려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유부녀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다 거지 같아요. 제 표현으로 다 병신 같은 인간들만 만난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시간 많고 일 거의 열심히 안 살고 자기 집에도 잘 못하고 아니면은 늦게까지 결혼 못 해가지고 빌빌빌 거리는 남자들, 시간 많은 남자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막 케어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고. 그게 찐 사랑이라고 믿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지만 여성분들 외도로, 아내들의 외도로 남편분들도 꽤 오시거든요. 근데 아내분들이 그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그 상간자에 대해서 거짓 놓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남자들은 오셔서 그 욕구나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돌아오기가 쉬운데, 여성분들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이 정서라는 것도 뇌의 어떤 이 회로가 이 정서적으로 저쪽에 빠져 있을 경우 이 감정의 정서도 관성의 법칙을 받아서 원래 있던 그 감정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감수성이 훨씬 뛰어나요. 남자들보다는 감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관성의 법칙으로부터 끌어들여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서적 외도가 어떤 육체적 외도보다는 훨씬 기간이 길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가 깊어지고, 또 육체적 외도의 한두 번 정도의 실수는 실수였다고 할 때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가 좋은데, 여성분들이 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외도를 할 때는 지금 만나는 이 상간자가 정말 나의 운명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상화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는 남편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 정서적으로 빠져있는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깊게 빠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정서적 외도가 됐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나는 몸은 좋지만 마음은 안 좋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당하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떳떳하고. 나 술 한 잔 마셨어, 이런 기분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은 달라요. 나는 잠을 잤더라도 안 잤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안 잤어도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 라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만큼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외도를 그만두고서라도 남편과의 성관계가 괴롭고,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계속 그 사람이 그립고, 여성분들은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랬을 때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만큼 또 다른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서라면 남자들은 성욕 때문인가요? 아니요. 남자들이 성욕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은 의외로 같이 잘 대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냥 성매매를 가볍게 하시는 분들 빼고 불륜으로 깊이 있는 정서적인 외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욕도 성욕이지만 그들의 인정 욕구, 칭찬,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현혹돼서 외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외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앱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앱으로 외도를 하는 거는 이게 루틴이 돼버리면 굉장히 끊기가 어렵긴 한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앱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직장 내에서의 외도는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 대상이 같은 직장 동료가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런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그냥 성욕을 떠나서 굉장히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도 외도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년 이후에도 성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중년 이후에 성욕이나 욕구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능은 떨어지지만 욕구나 성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더 퇴보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에 쓰이는 말이에요, 진짜로. 많이 쓰면 쓸수록 성감이나 또는 욕구는 올라가요. 근데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성감이 줄어들거나 어떤 성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40대, 50대면은 다 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하시는 20, 30대 분들도 많아요. 근데 40대, 50대 분들, 60대 분들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욕구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근데 그거는 오해고요. 새로운 대상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시기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아내나 남편에게 갖는 성욕보다 이제 새로운 대상이 궁금해지는, 만약에 내 남편과가 첫 남자거나 첫 여자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이 여자하고만 평생을 하다 죽어야 되나? 이런 회한이 든다는 분들도 상담 사례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나 성감은
계속 유지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기능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물을 사용해서라도 관계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대 때 가졌던 이성에 대한 마음이 40대, 50대가 되면 없어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 뿐,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할 뿐, 감정이나 정서는 20대와 같은 마음으로 늘 사람들은 살아가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어떤 내 나이에 맞춰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이런 성이나 어떤 사랑이라는 정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는, 그거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20대나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은요, 어떤 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외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뭐 운동 많이 하시고 체력이 잘 보충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그냥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이러는 분들이 더 성욕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깊이 있는 심리 기저에는, 심리 기저로 말씀드리자면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그리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나의 불안이 높아서 그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는 분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불안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손쉽고 가장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욕이 전체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잘 컨트롤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불안이 크고 충동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자극이 오면, 아니면은 피부적으로 자극이 오면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 심리 기저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릴 적에 결핍이 심각했던 분일수록 성욕이 과다했어요. 제가 상담한 사례로는. 그래서 그런 어릴 적 관계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성적인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중독이나 관계 중독에 취약하신 분들은 불안과 공포, 특정한 자기만의 트라우마 속에 특정 공포에 갇혀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 세퍼언니 한지원입니다. 부부 문제 있으신 분들, 커플 문제 있으신 분들, 또 개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 동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세퍼언니 TV에도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